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정민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재개발 투자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슈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고지 드릴게요. 023772-023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연경 이사님과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7개월 동안 다양한 이슈와 내용을 좀 다루면서 꼼꼼한 분석도 놀라웠지만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게 무엇보다 놀랄 만한 사실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사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줄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그동안 공급 과잉, 인구 감소, 금리 인상,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 임대사업자 등 각종 이슈, 사회현상, 세금 등 종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접근해 보았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 만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오른다는 것인지 떨어진다는 것인지가 궁금한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해 2018년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김명영 이사님께서 2018년도 하반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3회 때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인구 감소였습니다. 당시 인구 감소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핵심은 인구의 정점은 2031년에 오고 실질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이 오려면 최소 20년 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야 매번 떠들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구 이슈 자체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엄청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도시국가나 면적이 아주 좁은 미니국가를 제외하고서 한국은 세계 3위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시 몇 배나 더 높은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설명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다고는 생각을 또 못 해봤고요. 또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도시에 가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몰려 있으며 그중 서울은 정말 엄청난 초가밀로 모여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울은 안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데 가구 수는 더 많습니다. 이유는 1인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런데요. 1인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는데 여기에서도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아 주택의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중에서 서울로 인구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17년 38만 가구, 2018년 43만 가구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서울은 3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요. 경기도 및 지방의 과잉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빈 택지가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도 없고 현재도 이주, 철거하는 집들이 있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정부의 다주택자 억제 정책도 현 부동산 시장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는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지방 집도 한 채, 서울 집도 한 채다 보니 가치가 낮은 집을 우선적으로 처분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각종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때 규제가 많았지만 실패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기억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규제 초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가 추후 서울 등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지방은 오르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요. 현 정권도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보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로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전 방송에서 정부의 정책을 좀 분석하셨을 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예측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8년도 부동산 전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 이슈는 그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서 지역별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및 지방은 공급 과잉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부동산 하락의 위험이 큽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서울, 특히 중심지 아파트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이사님께서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과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에서 재개발 투자나 투자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재경 소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투자 지역 선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핵심은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잘 적어두셨다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투기지역, 두 번째는 아파트, 세 번째는 25년 차 이내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물건이라면 무엇을 투자하시더라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한 정리를 기대하긴 했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니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서울시 투기 지역만 보라고 한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과열 정도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구분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투기 지역은 정부에서 공인한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예의주시한다는 것이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한동안은 예상보다 강한 규제에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주춤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2018년도 1월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투기 지역인데요.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률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구를 보면 모두 서울 중심지라는 것도 공통되고요. 이 중심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서울 외곽 지역인 은평구나 강북구, 노원구 등은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은 본격 하락이 시작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내에서도 중심 지역만 더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서울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또 서울 중이 또 워낙 넓다 보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또 서울 내에서도 중심 지역만 많이 오른다라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투기 지역이 정부가 공인한 투자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파트를 이야기한 이유는 아무리 투기 지역이라고 해도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금액도 낮고 위치가 좋다거나 호재가 있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작년부터 지금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3억 이상 안 오른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빌라나 오피스텔은 얼마나 올랐는지 찾아보세요. 몇 천이나 올랐을까요? 그러기에 사실은 그 금액도 막상 팔려고 보면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황금성이 떨어져 사정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처분하려고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물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세 번째죠. 25년 차 이내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바로 노후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낡은 주택을 사면서 그 거주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집을 비싼 돈 주고도 왜 살까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30년 차가 가까워지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높게 붙었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2중, 3중으로 묶어서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사거나 팔고 싶어도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고 등기 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게 규제했습니다.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해서 진입 장벽 자체도 높여버리고 말이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제도인데요. 국토부에서 재건축 단지별 세금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3억 6천만 원, 최대 8억 4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았었는데요. 문제는 이 개시 시점이 조합 설립일도 아니고 추진위원회 설립일이다 보니 그 긴 기간 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라 실질적으로는 더 높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를 받았는데 정말 기다리는 것은 세금 폭탄이라니. 정말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 치고도 재건축의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제초안으로 세금을 내고 또 매도하면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또 내야 합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 전매 금지가 되고 자산이 묶이면서 계륵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다들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헌 소송이 4월 각하되었습니다.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현 정권의 코드를 보았을 때는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우선 아파트가 규제 이후로 하루에도 억 단위로 떨어졌다는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흔들리는 곳은 다 재건축 아파트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대로 같은 강남이라 해도 재건축과 상관없는 신축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재초안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희소성 증가에 더 상승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꼭 신축이나 구축은 상관이 없지만 25년 차가 넘어가서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는 규제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재건축이 꼭 안 된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아파트들을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서 재건축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 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말하는 것만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재건축 규제가 심화되면 풍선 효과로 재개발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재개발 지역들은 이제 투기 지역 상관없이 이곳저곳 다들 물건이 없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네, 항상 무언가를 규제하면 그 규제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이 어딘지 좀 미리 알아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 투자의 세 가지, 서울 투기 지역 아파트 25년 차 이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데 재건축은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서울 전역의 재개발은 투자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것도 핵심이지요. 네, 소장님의 명쾌한 정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해야 하고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의 내용들만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를 하신다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지역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